자,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P5를 위한 익스텐션, P5.vs 코드 설치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P5 프로젝트를 여기 스텝 1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맛에 맞게 조금 조정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 코드는 그냥 까만 화면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지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랙션이 되는 거를 눈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겠죠. 자, 원을 그릴 건데요. 원을 우리의 마우스 X 위치와 마우스 Y 위치에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0으로 좀 넉넉하게 크게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칠을 할 건데, 흰색으로 이렇게 칠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테두리는 그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와보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구나를 볼 수가 있죠. 자, 기본적인 확인은 이제 끝났고요. 자,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은 화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공이 왼쪽을 지나는 순간에는 다시 이렇게 튕기게 하고, 오른쪽 지나면 다시 이렇게 튕기게 하고, 이렇게 사각형 공간 안에 갇힌 간단한 공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화면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의 위치에 해당하는 변수가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let 공이니까 저는 볼 x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let 볼 y라고 하나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공의 크기에 해당하는 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이니까 지름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저는 반지름을 변수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볼 r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차피 나중에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x, y, r로 그냥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지금 보면 이 x, y, r에는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초기 위치를 설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셋업 단계에서 너비의 절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나누기 2보다는 0.5를 곱하는 거를 선호를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옵션 쉬프트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y는 높이. 자, 그러면 이 위드스 같은 경우에는 600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는 4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옵니다. 이건 내가 캔버스의 사이즈를 정해놓은 값을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와주는 변수죠. 내장되어 있는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r 이렇게 한 다음에 r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이즈를 한 40? 아니, 아까 100이었으니까 50으로 해야지 맞겠네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 y, 그 다음에 2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어 주면 화면 중앙에 이렇게 딱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친구가 움직이게 하려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x값이 매번 좀씩 바뀌면 되고 y값이 매번 조금씩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이 공이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x만 먼저 한번 움직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산을 하게 할 건데, 저는 보통 그림 그리게 하는 부분보다 더 위에서 계산을 보통 합니다. 자, 그래서 x는 원래 x였던 값에다가 1을 이렇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요, 가로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화면을 벗어나 버리면은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의 x 값이 너비보다, 그 다음에 r 값을 뺀 것보다, 그러니까 너비에서 r 값을 빼는 이유는 이 공이 가다가 이 중심점이 너비 마이너스 r 값에 해당하는 이 위치, 거기를 넘는 순간이 이제 화면을 벗어나는 순간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x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여기 더해지던 이 1씩 더하던 게 이 기점으로는 마이너스 1씩 더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것 자체도 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let vx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1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v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튕기게 되죠.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x가 만약에 지금 이제 화면 왼쪽을 뚫고 가버렸잖아요. x가 만약에 r보다도 작으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의 중심점이 여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r만큼 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테두리에 딱 만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vx는 다시 1이 돼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저렇게 충돌을 하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또 충돌을 해서 또 반대편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또 잘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속도가 느려서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0으로 바꾸면 여기도 10으로 바꿔줘야 되고 여기도 10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면 네, 잘 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코드가 좀 복잡해지다 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 더 빠르게 하고 싶어 50 바꿀 때 여기는 50 챙기고 여기는 50 바꾸는 거 깜빡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네, 이렇게 이상하게 작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냐?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v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vx에다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를 곱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맨날 놔둬도 되고 그냥 여기 이 부분만 바꾸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잘 되죠.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잘 되죠.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잘 되죠. 네. 다시 1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치한테 더해주는 어떤 그 속도에 해당하는 값이 있고 그 속도 값을 역방향으로 뒤집는 행위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제 뒤집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로는 이제 움직이는데 세로로도 움직이게 이제 좀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절차를 봤을 때는 뻔한 이야기인데 vy로 따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걸 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y는 플러스는 vy로 이렇게 만들고 자동 완성이 떠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height의 마이너스 r, 그러니까 height의 마이너스 r보다도 커지면 vy 역으로 바꿔주고 그게 아니라 y 여기 0에서 r만큼 더해진 거 이거보다도 작아지면은 이것도 뒤집어서 이제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나서 세이브를 해보면 네,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잘 작동하고요. 여기서 굳이 이제 조금만 더 옵션을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이 공 자체를 저기가 사실 이제 이 순간에 이 벗어난 거잖아요. 사실 이게 속도가 빠르면은 사실 뚫고 가서 이미 여기 이쯤에 공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미 뚫어버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여기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 안으로 들어와 라고 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약간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는 width 마이너스 r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x는 r로 들어와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y는 네 height 마이너스 r로 들어와라. 그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r로 들어와라. 이렇게 처리를 좀 취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찌 보자면은 가장 기본적인 튕기는 공, 그 다음에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금 이 공의 2차원 평면상에서의 위치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해요. 가로에 대한 변수가 하나 필요하고 세로에 대한 변수가 필요하고 2차원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x, y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사이즈에 대한 게 필요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변수화 시켰고, 이건 사실 꼭 변수화 시킬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의 계산 편의를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은 여기 공이 얼마나 떨어져야 되는가, 이 변두리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위치를 충격 감지 포인트로 잡을 거냐를 생각을 하면 이런 변수를 따로 떼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x, y, r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운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번 x 값에 더해줘야 되는 어떤 속도, 그 다음에 매번 y에 더해줘야 되는 속도, 그거를 각각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다뤄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if나 else 구문 같은 것들 코딩 배우면은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문인 거죠. 그래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들어 봤고요. 이제 이거를 클래스로 가지고 가서 이제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공을 여러 개를 만들기가 좋아지니까요.